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개묘년입니다. 지혜와 풍요를 뜻하는 검은 토끼의 해죠. 오늘 뉴스데스크는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소식은 붉게 타오른 새해 첫 해맞이로 시작합니다. 3년 만의 해맞이 행사에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해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일출 명소 중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간절곶. 오전 7시 31분, 붉게 타오르는 개묘년 첫 해가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닷속 문무대왕릉에서 솟으내는 하늘을 불태울 듯 이글거리는 모습으로 1916m 높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바라본 해는 구름을 뚫고 조용히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유람선과 군함 위에 올라 새해를 좀 더 가까이에서 맞이하려는 시민들까지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해맞이 공식 행사가 3년 만에 열리면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축제 분위기도 많이 느껴지고 작년에도 이제 해를 보러 왔었는데 작년보다 확실히 인파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대전에선 5천 명 넘는 참가자가 영하의 날씨에 맨몸 마라톤으로, 제주에서는 맨몸으로 겨울바다에 뛰어들어 새해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을 잇는 남도대교엔 영호남 주민들이 모여 화합을 기원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이태원과 같은 참사없이 행복한 나라로 출발합시다! 여전한 코로나의 그늘에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힘겨웠던 2022년. 새해는 웅크렸다 도약하는 토끼처럼 서로를 희망으로 보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노동과 교육, 연금의 개혁과 경제위기 해법으로 수출을 강조했는데 남북 관계나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출입 기자들은 참석하지 못해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신년사는 올해 경제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경기 침체 가능성도 큰 위기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출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지난해 수출 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60조 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직접 수출 전략을 챙기고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필요성을 설명한 대목에선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동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역 산업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고 연금은 조사와 공론화를 거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국정 비전이 추상적이고 위기 극복의 해법도 모호하다. 개혁을 말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입니까? 노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까? 3대 개혁엔 여러 입법 과제가 따라붙게 되지만 야당과의 협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은 대신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와 화상통화를 하고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여야는 새해 첫날부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폭력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경제와 민생,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모두가 위기라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타협과 또는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12구 참사 시민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한 이 대표는 김대중 재단 신년 할애식에도 참석해 다시 한번 폭력적 지배를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요즘 유난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의 궤적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또 그분의 삶 자체가 인동초라고 불렸을 만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연초 검찰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새해 첫날부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오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엔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와도 짧은 만남을 가진 이 대표는 내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가지 못한 채 거대 야당의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1월 임시국회 역시 이재명 방탄국회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 이후에는 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3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한은 신년사를 대신해 엿새간 열린 당 전원회의 결과로 새해 국정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정부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탄두 보유량도 늘리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새해 첫날부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초대형 방사포도 쏘아 올렸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북한의 새해 국정 방향을 공개하는 자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은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며 위협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직접 강조했습니다.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의 합동 군사훈련,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전쟁 준비 발언을 문제 삼아 핵무기가 남쪽을 겨냥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시하고 군사위성도 발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나 협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수십 문을 공개하고 이틀째 동해로 무력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 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올해 남북 관계는 강대강의 맞대응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도 미사일 발사와 국지 도발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고, 국방부는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MBC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8.2%, 잘못하고 있다는 56.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 8월 20%대 추락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부정평가는 여전히 절반이 넘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6%, 잘하는 편이다 22.2%로 합해서 38.2%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 35.7%, 잘못하는 편이다 20.8%로 합해서 56.4%입니다.
긍정평가는 지난 8월 조사에서 28.6%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인사파동, 국민의힘 내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뒤 넉 달 사이 상승 추세가 뚜렷합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18.2%포인트 많아 절반을 넘었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꼽은 답변이 38%, 공정과 원칙이 33.9%로 둘을 합하면 70%가 넘습니다. 반면 부정평가의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 35.9%, 능력과 경험 부족이 29.9%로 둘을 합하면 70%에 육박합니다. 윤 대통령이 새해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도 물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이 4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약자 배려,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16.3%, 야당과의 협치 복원과 국민 통합이 14.7%,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이 12.2%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조 부패 척결, 노동시간 유연화 등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48%,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45.5%였습니다. 중단된 지 한 달이 넘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재개해야 한다 39.4%, 재개할 필요가 없다 53%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MBC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물었습니다. 적법한 검찰권 행사라는 응답이 50.6% 나왔습니다. 12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52%였습니다. 이어서 유충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적법한 검찰권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50.6%,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43.2%였습니다. 국회가 12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해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52.2%로 절반을 넘었고 해임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2.2%였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독단적 국정 운영과 협치를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고 다수 의석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이라는 응답이 21.2%였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갈등을 부추기는 기성 언론 16.7%, 강성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여야 지도자는 16.2%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낫냐는 질문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29.8%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주호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좁혀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21.4%로 가장 높고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 데 대해 물었더니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바뀌기 전 규정이 더 적절하다는 답이 63.7%로 당원 투표 100% 안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5%, 더불어민주당 35%, 정의당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에게 물었고 응답률은 14.6%,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역시 3년 만에 열리는 새해맞이 행사에 구름 인파가 몰렸는데요. 다만 이 와중에도 러시아의 공습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새해맞이 볼드롭 행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통제됐던 행사는 3년 만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모처럼 느낀 광장의 해방감, 한자리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은 하나같이 제로 코로나를 염원했습니다. After the pandemic, after everyone losing loved ones, we just want a happy 2023. We want all our families to be with us and celebrating life. 파리의 새해 카운트다운은 개선문을 둘러싼 화려한 조명쇼로 시작됐고 런던의 새해는 빅벤의 종소리가 알렸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하버 브릿지를 화폭 삼아 펼쳐진 화려한 불꽃쇼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모두가 새해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그 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러시아의 폭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그래도 새해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Чтобы не было всяких ракетных ударов, обстрелов, подвалов. Счастье, чтобы Украина была красивая. 밤새 러시아의 폭격으로 키이우에서만 1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격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인들과 전쟁을 자축하는 신년 행사를 열고 우크라이나 침략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지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에도 못 미쳐 세계 꼴찌입니다. 초저출산국이 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청년 인구마저 줄고 있습니다. MBC는 올 한 해 이 인구 절벽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첫 순서로 이승용 선임 기자가 전국 각 지역을 돌며 확인한 인구 감소의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돌아왔다. 집으로.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배경이 된 경북 군위군. 촬영 장소는 찬넌이 없이 적막합니다. 하나뿐인 종합병원은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종합병원에 들어와야 돼. 전부 대구로 나가야 되고 구미로 가야 되고. 군위에선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의 9배 가까이 됩니다. 고령화 지수 전국 1위, 인구 소멸 지수도 1위입니다. 결국 군위군은 올해 7월부터 대구시에 편입됩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지금 한 43% 정도 됩니다. 초고령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이고 인구는 계속 감소되어 왔었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한 1, 20년 뒤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현대로 대표되는 한국 제조업의 본산. 25년 연속 1인당 지역 총생산 1위인 울산광역시. 110만 명의 주민이 사는 이곳 울산에선 최근 5년 사이에 인구가 6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구 유출 1위. 광역시 자격마저 위태롭습니다. 본사는 서울 쪽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공장 쪽에서는 아마 그런 문과 인원을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서울 공기업을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울산보다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인구 절벽이 먼저 닥친 영남 지역은 2050년까지 부산에서 84만 명, 대구 61만 명, 울산 29만 명 등 인구가 271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마저 가장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역엔 삼성그룹 본사가 있고 선릉역엔 포스코홀딩스, 그 옆 삼성역엔 현대기아차가 본사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던 본사마저 서울로 옮겨갑니다. 회사와 노조의 팽팽한 대치가 계속됩니다. 무엇을 만드는 회사이든 본사는 서울. 그것도 일부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이런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역에선 마땅한 직장이 없어 자리를 잡기 힘들고 서울은 비싼 부동산과 생활비로 결혼과
출산이 어렵습니다. 집값이 2배로 오를 때 출산은 0.1에서 0.29명이 줄었고요. 자살률, 노인 빈곤율, 청소년 삶 만족도, 사교육비, 삶의 질에 관한 지표는 대부분 OECD 꼴찌 수준. 기혼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최하위권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 특히 서울은 0.62명을 기록했습니다. What it means for South Korea and its aging population is a looming shortage of workers to pay into the pension system. 아이 없는 나라에서 청년도 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한국. 노동, 복지, 경제, 안보 등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영입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연속이었습니다. 2023년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또 어떤 위협을 받게 될지 뉴욕 이용주 특파원과 이성일 경제 전문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뉴욕 맨해튼 중심가. 성탄절 선물을 준비한 인파로 북새통입니다. 그런데 씀씀이를 줄였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삐 풀린 물가 때문입니다. This year I went really small with the gifts and I feel bad because obviously you want to go all out for your family. 미국의 소비 지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은 미국 국내 총생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소비는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버팀목으로 불리는데요. 연말이면 늘기 마련인 이 소비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이른바 이상 신호가 최근 잇따라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에도 소매 판매는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새로 짓는 집이 계속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 냉각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의 후퇴를 점치는 전문가들은 꾸준히 늘고 있고 백만장자 절반 이상이 증시가 두 자릿수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said it is going down. It's not going down. I don't trust this administration at all. The Feds I don't trust. Everything is being geared to go higher.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침체 공포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hey want the Fed to tell them what's going to happen and when. And quite frankly, they just don't know. Fall back on the line that says that they are data dependent. So if the data changes, then so too will their outlook.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의 침체는 세계 경제에도 치명타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인플레이션과 신흥국의 취약성, 지정학적 위기, 기후변화를 세계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존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축된 가계소득과 높은 일자리 수요 등이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Underlying resilience of the U.S. economy is much stronger than many other people expect. It's not a time to be acting as if the U.S. economy is currently in a recession and pulling back entirely. Growth is slowing, but then kind of settling at some kind of sustainable pace. 또 시티은행은 위드 코로나를 선택한 중국이 경기 반등에 성공한다면 2023년 세계 경제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그렇다면 새해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에 마음을 졸이며 한 해를 보냈지만 새해에도 사정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앞서 보신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터와 일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한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까지 일손이 분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 사정은 달랐습니다. 크게 오른 원자재 값과 대출 이자, 인건비 부담에 수지 맞추기를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상반기 이후부터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은 다 하고 계세요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금리. 손맛으로 일대에 소문난 밥집 장부에는 벌써 불황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일이 사라지고
6월달 정도에는 잔업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큰 손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녁 식사 계속 하셨나요? 네, 12월에는 예, 영명으로 다 되어 있고 일감이 떨어진 회사도 여럿입니다. 10명 내외로 드셨는데 12월 초부터 아예 아예 회사가 문을 닫은 건 아닌데 하여튼 네네. 일하시는 분은 없고 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했다는 자부심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천천히 계속 매출이 줄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시장에는 급등한 금리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까지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져 미분양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미분양이 쌓이면 지방의 부동산 현장에서는 하나둘씩 공사를 멈추게 됩니다. 부동산 대출의 규모는 보통 수백억 원. 대출해준 공사가 한두 건만 멈춰도 호황기에 높은 수익을 노리고 뛰어든 소형 증권사나 저축은행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규모입니다.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불황에서 시작된 금융 경색은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사정과 바닥 경기는 다시 한번 나빠지게 됩니다. 위기에 빠지지 않고 예고된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게 새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2023년 간호사 조충희가, 경찰관 김상현이, 회사원 이채원이, 발탐사연구원 김영환이, 공무원 김성경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그늘이 없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은 서로 다 화합을 하고 이번역은 1호선 열차가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는 동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2년. 올해는 좀 더 안전한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태풍 피해가 복구 아직 안 됐는데 내년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범죄나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달리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독 빠듯했던 경제 상황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서 토끼처럼 저희 수출입 업체 모두 껑충껑충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의 문이 조금 더 따뜻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어서. 신혼부부들이 집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쌀값 걱정 없는 농사를 짓고 싶다. 좀 많이 잡히고 커져서 좀 더 맛있는 과메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어떠한 몸과 마음을 가졌던 간에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싶습니다. 더 먼 우주를 향해 도전하는 저희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네요. 2023년 대한민국 화이팅!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23년 벽두에서 새해 전국을 집중 진단합니다. 소통과 협치를 다짐하며 출범했지만 대결과 갈등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을 돌아보고 169석의 거대 제1야당은 왜 대안 세력으로서 기대에 못 미쳤는지 되짚어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23년 올해도 WBC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이어지는데요. 진천 선수촌은 벌써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열기로 뜨겁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 진천 선수촌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풀고 영하 9도의 칼바람 추위에도 유도 대표팀은 아예 상의 전부를 탈의했습니다. 그리곤 팔 힘으로만 밧줄을 오르는 고난이도 훈련까지 소화했습니다.
약한 선수가 없어가지고 제 유도에만 몰두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딸 수 없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오직 유도에만 전념할 생각입니다. 뜨거운 훈련 열기가 아깝지 않게 2023년에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쉴 새 없이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오는 3월에는 야구 대표팀이 WBC에 출격하고 6월엔 여자 축구 대표팀이 8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9월 말엔 지난해 미뤄졌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올립니다. 내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기량을 점검할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솔직히 좀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1년 미뤄진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면 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징 올림픽부터 카타르 월드컵까지 지난해 우리나라를 대표해 큰 울림과 희망을 선물했던 선수들은 새해에도 2022년 못지않은 감동의 드라마를 약속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엄청 큰 감동을 받았었고 스포츠가 주는 이렇게 감동은 되게 큰 힘이 있다는 걸 느껴서 하계 운동 선수들이 힘을 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공격수죠. 홀란 선수는 시즌 21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 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홀란의 득점포는 오늘도 쉬지 않았습니다. 0대0으로 맞선 전반 24분 마레즈의 패스를 오른발로 연결해 에버턴 골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자세에서의 집중력이 돋보인 리그 21번째 골. 홀란은 4월 전 최소 경기 20호 골에 이어 이번엔 해가 바뀌기 전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아쉽게 승리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후반 19분 그레이에게 동점골을 내줘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리그 1위 아스널은 브라이턴을 꺾고 5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사카가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고 이후 한 골 1어시스트를 올린 웨데가르드의 활약에 힘입어 4대2로 승리해 2위 맨시티와의 승점을 7점 차로 벌렸습니다. 황희찬이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울버햄턴은 맨유전에서 1대0으로 졌습니다. 늦잠 지각 징계로 교체 출전한 레시푸드가 결승골을 뽑아내 맨유의 리그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여자 배구 현대건설의 리베로 김연견 선수의 본능적인 디그입니다. 현대건설도 3경기 만에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뿌연 하늘이 아쉽긴 했지만 비교적 온화한 날씨로 시작한 새해 첫날이었죠. 그래도 오후 들어 중부부터 대기질이 나아졌고 남쪽의 먼지도 이내 물러가겠습니다. 청정한 북서풍이 먼지를 밀어낸 건데 대신 강한 한기를 몰고 와서요. 보시는 것처럼 파주 등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내륙으로는 한파경보가, 그 외 지역 곳곳으로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서울의 수온주가 무려 영하 9도, 제천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집 나서실 때 보온이 가장 잘 되는 옷차림 선택을 하셔야겠고요. 또 길이나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들이 많으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울릉도와 독도 지방으로만 비나 눈이 조금 내릴 뿐이어서 동해안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11도가량씩 뚝뚝 떨어져 서울 영하 9도, 대전도 영하 7도 선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 영하 2도, 대전 1도, 대구도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 중후반부터는 강추위가 물러가는 대신 다시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달 속에 방아 찧는 토끼를 그리면서 근심 없는 이상세계를 꿈꿨습니다. 또 별주부전에서는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영리한 존재로 등장하죠. 또 2마리 토끼를 그린 쌍토도는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토끼해인 2023년, 여러분 모두 근심 없고 화목하고 복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